안녕하세요. DMQ의 연구실의 김경수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태블러 데이터셋을 위한 딥러닝 방법론의 비교입니다. 발표자 소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김경수이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스틱 랩에서 김성범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머신러닝, 딥러닝, 태블러 데이터에 대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고요. 그리고 XAI, 그리고 어노멀리 디텍션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그리고 태블러 데이터셋을 위한 딥러닝 방법론의 비교, 딥뉴럴 네트워크 앤 태블러 데이터 서베이가 첫 번째 논문이고요. 두 번째는 딥러닝 is not all you need라는 논문입니다. 세 번째는 트리 기반 모델들이 딥러닝 모델 대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왜 갖는지에 대해서 논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표 형태의 데이터, 태블러 데이터셋이란 무엇일까요? 표 형태의 데이터로 주로 2차원 데이터고요. 가로축, 세로축 해서 이쪽에 컬럼명이 들어가 있고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 행렬로 구성된 데이터들이고요. 정형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굉장히 제조업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조업의 데이터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조업에서 데이터 분석 및 운영을 하는 시스템의 구성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래는 이제 한 회사의 데이터 운영 시스템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레벨 4는 이제 ERP라는 시스템이고 전사적으로 자원 관리하는 시스템이고요. ERP에서는 재고가 얼마인지, 얼마의 원가가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관리 시스템인데요. 이 생산관리 시스템에서는 어떤 공장에서 제품을 얼마큼 생산을 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그 제품이 이제 어떤 분량이 있고 어떤 품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기록과 지시화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어용 서버는 해당 공장들의 설비에 대해서 작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 레벨 1 쪽으로 좀 지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LC는 그 설비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 설비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어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레벨 0 센서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예로 들었지만 실제 설비, 실제 현장에 있는 그 설비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런 데이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 시스템이 이제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데이터가 레벨 4에서 레벨 0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레벨 0에서 레벨 4로 올라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레벨 4에서 레벨 0로 가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전사석 자원 관리기 때문에 생산을 얼마큼 할지, 재고가 얼마큼 있는지, 주문은 얼마큼 들어왔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주문을 내렸다라고 하면,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이 전사석 자원 관리 시스템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 주문은 어떤 공장의 생산관리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돼서 어떤 공장에 그 주문을 소화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데이터들은 제어용 서버로 넘어가서 특정 공장에서 이런 제품을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제어용 서버에서는 그 설비에다가 이제 요청을 하는데요. 이런 A라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힘, 어떤 온도, 어떤 속도로 좀 설비를 제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또 레벨 1으로 내리게 되고요. 그 요청사항을 받아들인 레벨 1은 그 요청사항에 맞게 각각의 설비를 제어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으로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레벨 0인 뭐 센서에서 뭐 제품의 품질을 측정을 했다. 그럼 측정한 것을 이제 PLC 장치로 넘기고요. PLC 장치 레벨 1에서는 그 장치 그 계측된 값을 토대로 제어를 하기도 하고 그 계측된 값들을 이제 그 정리하기 위해서 제어용 서버로 데이터를 넘겨주기도 하고요. 이 제어용 서버에서 뭐 그 데이터들을 정리를 해서 생산관리 시스템으로 올려서 뭐 이런 계측 상황이면은 생산관리 시스템에서는 이게 뭐 불량이다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산관리 시스템에서 뭐 저장을 하고요. 이 불량에 대한 정보를 레벨 4 ERP 시스템에 올려서 이 ERP 시스템은 고객한테 이제 A라는 제품이 이런 불량이 있고 이런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상세히 좀 보시면요, 계측이 되고요. 이 계측된 것들이 이제 뭐 레벨 1으로 PLC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PLC에서 데이터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PC로 넘어가고요. 이 데이터 정리한 걸 가지고 뭐 품질 같은 거를 판정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MES라는 레벨 3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진행한 거를 ERP로 넘겨서 뭐 고객한테 정보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1초에 한 번씩 계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형태는 이런 형식으로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PLC로 넘기면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더 많은 데이터들이 정리가 될 거고요. 그 정리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시간대별로 분류할 수 있겠죠. 뭐 00시부터 1시까지는 평균적으로 17 정도의 밸류가 사용이 되었다. 뭐 04시부터 05시까지는 0만큼의 밸류가 사용이 되었다. 이 정보를 MES로 넘기면 이 MES에서는 뭐 제품의 분량을 판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A라는 제품은 뭐 분량이 없다. E라는 제품은 분량이 있다. 이런 것들을 판정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 분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원가도 달라질 건데 그 원가에 대한 정보를 뭐 ERP에서 저장한다. 뭐 예시를 들었고요. 이런 데이터들은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형태로 저장이 되고 테이블 형태로 전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형태, 이런 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유는 같이 일하는 모두가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서로 그 데이터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이렇게 같은 데이터로 보고 같이 판단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좀 가능해지고요. 데이터베이스, DB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때도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추출하든 동일한 데이터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굉장히 많은 태블러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조업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테이블 형태로 어딘가에 지금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품질 같은 경우 생산, 환경, 운전, 안전, 설비, 계측, 자재, 원료, 사람까지도 정보가 저장이 테이블 형태로 지금 저장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장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기업에서 보기에는 돈으로 귀결되거든요. 기업이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은 비용에 대한 절감이 목적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거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그게 이제 돈이 되고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비가 가끔씩 이제 이상이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 설비의 이상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라인을 세워야 되고요.
긴급하게 이제 라인을 세우고 나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설비가 언제 고장이 날지, 언제 이상이 생길지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지 정비 분야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 예지 정비 분야에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뭐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기법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산 부분인데요. 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많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불량이 발생하는 것을 줄여서 그 불량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은 기존에는 뭐 98%로가 정상이었다라고 하면 뭐 99%로 올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1% 정도 이제 수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함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그 결함을 안 나게 하는 어떤 조업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도출하는 방식을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을 하면 가능할 거다라고 많은 기업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사 부분인데요. 뭐 어떤 제품의 결함을 이제 판정할 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사람이 이제 육안으로 보고 그거를 판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사용을 해서 이 검사를 사람이 아니라 어떤 기계가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사람이 굳이 필요가 없고 검사를 하는 공정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은 결국엔 기업이 더 좋은 수익성을 갖게 하고 경쟁력을 갖게 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태블러 데이터에 대한 어떤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방법론들에 대한 연구와 학습이 필요하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미나의 주제로 잡은 부분은 태블러 데이터를 위한 머신러닝과 딥러닝 비교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딥 뉴럴 네트워크 앤 태블러 데이터라는 주제의 서베이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48회 인용되었습니다. 태블러 데이터셋을 활용한 딥러닝 방법의 분류인데요. 이 논문에서 분류를 할 때 총 3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메소드고요. 두 번째는 스페셜라이즈드 아키텍처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교화 모델입니다. 각각의 방법을 살펴보면 데이터 변환 방법을 사용을 해서 딥러닝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제 딥러닝이 발전이 되어 온 모델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태블러 데이터의 전문화된 구조를 사용을 하는 두 번째 모델 형식이 있습니다. 이건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하이브리드 모델과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로 나눠지는데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고전적인 기계학습이나 아니면 이제 트리 기반의 모델들과 뉴럴넷을 좀 합쳐서 활용을 하는 거고요. 트랜스포머는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정교화 모델인데요. 비선형성과 모델 복잡도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서 정교화 모델을 사용을 하면서 이제 딥러닝의 성능을 높이는 쪽으로 발전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앞에 언급된 그 3가지 분류로 나눠진 걸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인코딩이고요. 여기는 그 태블러 데이터에 특화된 어떤 아키텍처를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그 정교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모델들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을 위한 데이터셋은 아래와 같고요. 여기서 데이터셋은 총 5개의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샘플의 수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태스크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너리 태스크도 있고요. 멀티클래스도 있고 리그레션도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들을 가지고 비교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에서 보시면 볼드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낸 거고요. 언더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두 번째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쪽은 기존의 이제 머신러닝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트리 계열 모델들에 대한 결과고요. 이 밑에는 딥러닝 모델들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5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보시면은 첫 번째 데이터셋은 SG 부스트 그리고 캡 부스트, 라이트 GBM이 굉장히 높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덜트 데이터에 있어서도 이 3개가 가장 높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힉스 데이터에 대해서는 세인트라는
딥러닝 방법론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커버 타입과 그다음에 컬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요 부스팅 계열 그 트리 계열의 양상불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딥러닝 모델별 결과를 비교를 했는데요. 요 위쪽에 있는 거랑 위 아래쪽은 데이터셋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위쪽은 데이터셋이 그렇게 크지 않은 중소형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여기는 힉스라는 굉장히 큰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세로축은 애큐러시고요. 가로축은 트레인 타임입니다. 여기도 가로축은 인퍼런스 타임이고요. 여기는 애큐러시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캡부스트와 XG부스트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가 큰 경우에는요. 그 트레이닝 타임이 증가하면서 애큐러시를 보시면 세인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퍼런스 타임도 마찬가지로 세인트가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했고요. 나름대로 캡부스트나 XG부스트도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입니다. 태블러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방법을 총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는 데이터 변환 방법, 그리고 특화된 아키텍처의 활용, 정교화 방법으로 나누고 있고요. 다양한 데이터셋의 테스트 결과 트리 계열의 앙상블 모델이 여전히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데이터셋별로 좀 차이가 있긴 했는데 중소형 데이터에서는 트리 기반 모델이 좋은 성능을 발휘했고요. 데이터셋이 큰 경우에 고전적인 머신러닝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태블러 데이터, 딥러닝 is not all you need라는 논문이고요. 해당 논문은 124회 인용되었습니다. 모델별 비교를 위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험을 할 때 이제 데이터셋을 나누는 게 그 앞쪽과는 다르게 좀 특이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총 11개의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고요. 이 중에 이제 3개는 DNF넷이라는 그 페이퍼에서 활용을 했던 데이터셋이고요. 그리고 여기 노드에서 활용을 했던 데이터셋이 총 3개가 있고, 탭넷에서 활용했던 데이터셋이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개의 논문에서 활용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데이터셋에 대해서 추가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바는 각각의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지금 발간이 되고 모델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논문을 읽다 보면 해당 논문에서 제시한 데이터셋에서는 굉장히 모델이 성능이 좋지만 다른 데이터셋에서는 성능이 안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데이터셋에서는 어떤 성능을 보일지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컨셉으로 논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결과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그 모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그 데이터의 그 각각 데이터별로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작을수록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데이터들 보시면은 탭넷에서 활용을 했던 3가지 데이터셋이고요. 그 중에 2가지 데이터셋은 여전히 탭넷에서 좋은 성능을 발휘했고요. 1가지 데이터셋은 딥러닝과 XG부스트를 앙상블한 모델이 좋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DNF넷에서 활용했던 3가지 데이터셋이고요. 그 중에 1가지는 DNF넷이 좋은 성능을 발휘했지만 나머지 2가지는 XG부스트에서 좋은 성능을 발휘했고, 그 다음에 딥러닝과 XG부스트를 같이 조합한 경우에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노드라는 모델에서 활용했던 데이터셋인데요. 노드에서 활용했던 데이터셋을 모델링을 했을 때, 1가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능을 발휘했지만, 나머지 2가지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과 XG부스트를 앙상블한 경우에 좋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나머지 새로운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딥러닝과 XG부스트를 앙상블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모델들이 논문을 작성할 때 특정 데이터셋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다른 데이터셋에 어떻게
모델의 성능이 변하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해본 결과 특히 이제 XGBoost와 딥러닝을 앙상블한 경우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태블러 데이터셋에 대해서 딥러닝 모델보다 XGBoost가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연구 방향이 최적화되기 쉽고 그다음에 XGBoost와 경쟁할 수 있는 태블러 데이터만을 위한 새로운 딥러닝 모델이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논문을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도 좀 의문이 들었는데요. 왜 그러면 트리 모델이 딥러닝 모델 대비해서 태블러 데이터에 대해서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논문 서치를 진행을 했고요. 아까 앞에 말한 것대로 이제 트리 모델이 딥러닝 모델보다 왜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논문을 쓰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고요. 제목은 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 인용은 총 5회 인용되었고요. 모델별 비교를 위한 실험을 똑같이 앞에 나왔던 것과 비슷하게 좀 진행을 하는데 데이터셋을 총 45개 사용을 했고 이때 데이터셋은 총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뉴메리컬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고요. 그리고 카테고리컬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경우가 있고 뉴메리컬을 리그레션 하는 경우가 있고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리그레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총 4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실험은 결과인데요. 이제 랜덤 서치 활용해서 이제 모델 최적화를 진행하는 결과인데요. 최적화가 진행이 되면서 모델의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부스팅이나 이제 랜덤 포레스트, 트리 계열 모델들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그레션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좋은 성능을 발휘한 것들이 XGBoost, 그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그라디언 부스팅 트리가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활용한 데이터들은 뉴메리컬 피처들을 가지고 이제 이 모델들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뉴메리컬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 데이터를 같이 사용을 해서 모델링을 한 경우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트리 계열 모델들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발휘했고 여기도 트리 계열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왜 태블러 데이터가 트리 모델의 좋은 성능을 트리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고찰을 했고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에 언급하는 부분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편향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서 좀 크게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태블러 데이터에 대해서 의미 없는 피처가 항상 태블러 데이터에는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리 계열 모델들은 의미 없는 피처들에 대해서 로버스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로 논문 안에 넣어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가로축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피처들을 추가를 조금씩 했을 때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보시면은 필요 없는 그 피처들을 조금씩 추가를 했을 때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트리 계열 모델들은 천천히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봐서 의미 없는 피처들을 추가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로버스트하다. 그래서 트리 계열 모델이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대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논문의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결론인데요. 세미나는 그 태블러 데이터에 대한 딥러닝 방법론들과 고전적인 기계학습 방법들을 비교하는 논문 3편을 리뷰했고요. 이 3편의 논문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모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기존 기계학습 모델과 딥러닝 방법들의 비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데이터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은 역시 트리 계열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트리 계열 모델들이 왜 딥러닝보다 성능이 좋은지에 대한 고찰을 하는 논문을 좀 같이 봤었고요. 거기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로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편향이 심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리 계열 모델이 의미 없는 피처들에 대해서 더 로버스트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금번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발표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